자, 윤석열 총장을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옷을 벗기고자 하는 여권의 의도가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저는 최근에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수사들, 그러니까 이재용에 대한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여권의 의원과 또 여권의 청와대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 또 지금 윤미향 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지금 윤건영의 지금 백은우 간의 관계에 대한 또 이 차명 통장이나 인턴 직원에 관한 수사,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7월 1일 공수처 이전에 윤석열을 쫓아내자, 그리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공수처에 범죄자로서 세워야 된다. 자, 이런 움직임이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항상 자신들이 자제할 것처럼 했지만은 막상 일이 진전되면 자제가 되지 않고 강성으로 가버리는 그런 통제불능의 성향이 계속 있어 왔어요. 자, 이와 관련해 지금 조혜진 미통당 의원은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지금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의 옷을 벗기기 위한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인 2005년에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그 당시에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천정배가 지시를 했지요. 검찰 수사팀은 노무현 때지만은 구속 수사 의견을 냈고, 그래서 김종빈은 천정배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권도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고 옷을 벗거나 안 받아들이면 항명이라고 몰고 가서 옷을 벗기게 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윤석열을 12월 말 1월 달에도 항명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도라는 겁니다. 그럼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지금 지시한 내용은 뭐냐? 한명숙의 금품 수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에 나온 데 대해 당시 검찰 진술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참고인을 한모 씨라는 사람, 당시 이 사건에 돈 줬던 피해자라는 사람과 같은 감방의 동기였다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을 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아닌 대검감찰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대검감찰부의 한동수 부장이 조국이 임명한 판사 출신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인권감독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추미애가 다시 대검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지시한 것이라며 지휘권 발동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안철수도 지금 당 회의에서 여당이, 정부 여당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당에 윤석열 탄압 금지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문희, 윤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이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하는데요. 여기에 추미애도 참석하고 윤석열도 참석한다는 겁니다. 자, 이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은 한명숙 진정사건을 중앙지검과 감찰부가 함께 조사라고 지시도 했지요. 자, 지난해 11월 달에 윤석열이를 불러다가 문희 반부패 협의회를 수사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 회의에 윤석열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추미애가
윤석열이 지시한 중앙지검 인권부에서 하라고 한 부분을 이제 감찰부에서 하라고 이제 한마디로 장관의 지금 검찰에 대한 이런 지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관련 조사를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부 부분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추미애가 대검 감찰부가 하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이 문제를 지금 대검의 인권부가 하라고 수용을 한 게 아니라 각을 세웠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수용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내용이 수용이 아니라 각을 세웠다라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젯밤에 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하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검 인권부라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감찰부가 한 거, 중앙지검 인권부가 한 걸 이걸 갖다가 대검 인권부가 총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감찰해서 통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미애의 지시를 윤석열이 받아들였다라고 해석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찰부에서 최종 보고하라는 추미애의 지시를 윤석열이 거슬렀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이 총선 이후의 행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의식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를 중단했지만은 수사 이후에 울산 사건 수사 같은 거를 재개했지만은 총선 전에 비해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윤 총장은 자맹 모드로 좀 바뀌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선후배 경조사나 이런 데는 꼬박꼬박 나타났는데 안대희 대법관 자제 결혼식, 권재진 전 법무장관 수상식 이런 데 나타났고 과거 특수부 한솥밥 먹던 법조계 인사들과 특수부 야당 국회의원 당선 축하 저녁 모임 등에도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엉덩이 꼬리뼈 쪽에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2달간 술을 마시지 않았고 얼굴은 깨끗해 보였고 똑바로 앉지를 못했고 사이다만 먹다 갔는데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검찰 인사 이야기가 나오자 총장이 인사건이 전혀 없어 신경 쓸 게 없다고 빼있는 농담을 하더라. 그러니까 추미애가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최근 들어 윤 총장이 거의 힘이 빠져 식물화되었다라는 전언이 들리는데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혹 관련 경우에 처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내려보내라고 윤이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결정하자 그냥 빨리 원론적인 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수사를 둘러싸고 이제 윤 총장을 몰아내는 움직임이 서른이가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나서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래 돌아가자 울산시장 하명 사건, 라임 펀드 환매 사건 등에서 굵직한 게 하나 터져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왜 여권이 최근에 윤석열이 힘이 빠졌는데도 저렇게 빨리 몰아내려고 하느냐. 뭔가가 지금 잡힌 게 아니냐. 그래서 김봉현 지금과 관련되어서 라임 사건에서 여권 인사에 준 금품과 양봉 로비를 연결해 준 MBC 사장 출신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거됐다는 말이 나온 뒤부터 여당과 법무부의 공세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까봐 미리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빨리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천정배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압박이 시작됐는데 윤 총장이 여기에서 이제 굴복하면 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뚜벅뚜벅 자기만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하지만은 신뢰하는 참모들이 다 잘려나가서 지금 한동훈도 지금 이 채널A 기자를 지금 구속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쪽에서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켜서 한동훈 씨가 마치 본인은 부산에 이 기자들이 총장 뭐 순회 때 내려왔다가 채널A 기자가 찾아왔더래요, 방으로. 그래서 이 건을 묻길래 이거 이야기 안 된다. 일 안 된다고 탁 잘랐는데 유시민 관련해서 뭐 라임 부분 관련 부분을요. 그게 녹취록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우이종 이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인데요. 집권당이 과반수 넘게 승리한 것은 윤석열에게 빨리 나가라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가 없는 거냐? 갈수록 왜 저러냐? 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사건을 인권감독실에 배당한 것은 지휘권 남용, 대검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남국이까지 나섰어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 척근을 살리기 위해 꼼수 배당을 한 데 대해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고 한명숙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부 총체적인 지금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총장은 채널A 지금 기자 문제에 대해서, 자, 이 문제는 채널A 기자가 이철 VIK의 척근이라는 지모라는 브로커에 속아서 마치 그 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유시민 등의 명단, 즉 신라젠 관련해서 명단이 있는가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엮어보려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자가 지금 구속 시키겠다고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수사 자문단에 검은 유착 수사를 판단받기로 했어요. 이재용이가 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지검 형사 1부가 검은 유착 수사를 심의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은 이 사건을 취재의 법적 관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피의자인 채널A의 이동재 기자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면 지금 이승윤 밑에서 이 기자를 구속시키려 하죠.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냈어요. 자, 이동재 기자는 검찰이 적용한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자문단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즉 MBC 등의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가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유도하는 등 기자에게 협박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지시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이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비판받지 않도록 잘 하라 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의 지시까지도 개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수사 자문단의 지금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 수사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 7명에서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사의 내부 이견이 있는 경우 총장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지금 검찰이 좀 안팎으로 볼이 우습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임 사건에서 이제 뒤늦게 뭐가 좀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막으려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고요. 윤 총장은 버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를 보고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쪽이 빠를지 한번 지켜봅시다.